아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대리님 오늘 덕소 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다 온 소감이 어떠세요? 네, 좀 힘들긴 했는데요.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도 나가니까 재밌었고 네네. 또 이렇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실제로 계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니까 덕소에서 드디어 영대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4분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돈 보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노력한 만큼 항상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렇죠. 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오면 약간 제가 좀 더 노력하면 된다고 봅니다. 영대리님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예.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네. 좋은 정보, 전문가로서의 올바른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덕소 간 김에 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도 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네, 보고 왔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그 물건이 살아 있는지 직접 이제 연락을 드리는 과정을 거쳤었고요. 확인하고 네. 이 물건이 살아 있는지 네. 아니면 없는 물건인데 허위 광고인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추려서 나갔죠. 네, 네. 물건이 많이 있던가요? 실제로는 매물이 거의 없었고요. 있었던 매물조차도 입주인분들이 걷어들이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단독주택 몇 개 보고 다세대 몇 개 보고 뭐 이렇게 했죠. 또 근린생활시설도 봤어요. 근린생활시설은 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타겟이 되고 있는 부동산 상품이 아니라서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근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다시 근생이 나오죠. 상가가 나온다고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업무 진행할 때 근생도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을 받는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것도 좀 있었다. 덕소가 주택이 아닌 근생도 좀 있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덕소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으신가요? 네, 이제 계략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덕소 뉴타운 완벽 분석 용대리가 했다. 그 구역이 지금 몇 구역까지 돼 있죠? 현재 덕소 1구역부터 7구역까지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도심역, 덕소역 말고 도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곡 1구역과 2구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총 9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덕소마을까지 하면 10개네요. 9개는 아니고요. 덕소 이제 5구역이 또 A와 B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6구역도 A와 B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가장 이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덕소 3구역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옥수동과 금호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레미안 옥스 리버젠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면서 어쨌든 옥수동, 금호동의 중심 아파트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이 덕소 뉴타운도 덕소 3구역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덕소역에서도 완전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로 걸을만 하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신축으로 이제 다 지어지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 덕소 3구역을 중심으로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구역에 대한 지금 아직 시공사 설정이 안 돼 있고 선정이 안 됐고요. 네, 시공사 선정은 한 9월에서 10월 정도의 예정이라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고요. 네네네. 1군 건설사와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공 비용이 크고 면적이 넓고 세대수가 많으니까 맛있어 보이는 과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1군 시공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과거에도 이 덕소 3구역에 어떤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주목해서 한번 롯데나 이제 현대 이렇게 이제 입찰을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여기가 이제 사업이 이제 잘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아시는 그런 유명한 건설사들 있잖아요. 그런 건설사들이 아마 입찰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또 브랜드 가치가 또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구역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네. 시공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근데 3구역의 규모를 말씀 안 드렸는데 네네. 네, 세대수를 말씀드리면요. 네네. 현재 계획으로는 약 용적률 230% 정도로 해서 2,900세대, 총 2,900세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합원 수는 약 1,6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3구역 조합 측에서는 이제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서 세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가능해진다면 약 3,800세대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구역 외에 다른 구역들에 대해서도 조금 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3구역만 너무 말씀하시고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네. 아, 네, 너무 개인적인. 너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데 네. 본인도 틀리면 어떻게 얼마나 욕먹으려고 3구역만 강조하십니까? 아, 네. 다른 구역들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3구역 바로 이제 좌측에 붙어 있는 덕소 2구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평지와 구릉지가 약간 섞여 있는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역의 이제 모양도 약간 일자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기다랗죠? 네, 기다랗게 되어 있어서 이제 계획을 할 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시공사는 나온건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은 1000세대? 1000세대가 조금 안 모자라요? 돼서 한 990세대 정도 네, 되는 걸로 네. 그러면 또 다른 구역 얘기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살펴볼 구역은 5A 구역인데요. 이 구역은 이제 덕소역과 매우 인접해서 이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받았는데 약 이제 48층의 주상복합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990세대 정도 되고요. 네. 조합원 수는 한 220명 정도 되고 일반 분양은 600세대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거와 별도로 이제 오피스텔로 180실이 생길 예정입니다. 네, 오피스텔 또한 이제 일반 분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시공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네, 이게 한번 정해졌다가 다시 또 마찰이 조금 있어서 지금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시공사는 이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이제 컨소시엄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독 입찰 진행 중이라 이 구역들 이제 매물에 조금 약간 프리미엄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먼저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덕소 3구역의 이제 매물들 평균 이제 프리미엄이 약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네, 많게는 한 2억 선까지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덕소 2구역은 덕소 3구역보다 사실 입지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족한 걸로 보여서 요거보다는 프리미엄이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1억 3천에서 최대 1억 한 8천 정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5A 구역은 아무래도 덕소역 바로 초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자체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소 한 2억 정도에서 최대 2억 5천, 네, 많게는 2억 8천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평균 프리미엄 시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상업지역으로 활용이 되니까 용적률 활용도가 높아지고 네, 지분이 많은 효과가 나다 보니까 같은 지분들이 뭐 같은 권리가액, 뭐 감정가액 대비 좀 더 많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앞으로 덕소 재개발이 다 진행이 됐을 경우에 네. 생편이라고 하죠. 생편은 뭐냐면 생활 편의 시설인데요. 살기 편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어떻고 나중은 어떻게 될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덕소 3거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도 덕소역과 매우 좀 인접한 곳이라서 유동 인구도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덕소 3구역이나 이제 덕소 뉴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일반 이제 상업 시설을 말고 이제 주거를 위한 편의 시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뭐 학원이라든가 자녀 양육을 위한 여건들 뭐 그런 편의 시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덕소 3구역을 중심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덕소 3구역 앞쪽에 뭐 덕소 아이파크라든가 그리고 뭐 초등학교도 2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덕소 3구역과 이제 덕소 아이파크 뭐 이런 이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이 또 다시 형성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편의 시설은 3구역 쪽으로 좀 더 이동할 것 같기도 하다. 네. 라는 얘기가 있으신 거고, 또 하나는 그 덕소역 인근에는 이제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네. 상업지역만이 가진 업무 행태들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리된 상권을 갖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분리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군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학군은 이제 현재 덕소 3구역 이제 좌측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제 와부 초등학교와 와부 중학교가 위치해 있죠. 네, 그리고 가까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와부 고등학교라고 해서 이 덕소 지역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등학교는 덕소와 남양주의 중심이 되는 고등학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의대를 뭐 1년에 10명 이상씩 보낼 정도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이제 너도 나도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유명한 학교로 꼽힙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실제로 그만큼 이제 교육 여건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네네. 생각보다 학군이 좋은 곳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 좀 뭐 특혜 같은 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읍면리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보낼 경우에 이 학교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따로 정원을 내서 뽑는 제도인데요. 가산점도 5%가 있고요. 대입 전형에 유리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점수라면 유리한 학교다라는 뜻입니다. 띠용. 어쨌든 간에 용대님 그 오늘 그 덕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좋은 이야기들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네, 이렇게 처음 덕소 현장에 가서 여러 것들을 이제 동산이 형과 함께 살펴보고 또 많은 점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어려운 점도 많고 앞으로 좀 훈련해야 될 게 많다고 느껴졌어요. 네, 앞으로 점점 이제 나아지는 모습 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네,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모습이 너무 더 이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이 가고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그런 캐릭터가 돼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컨셉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영상 촬영해가지고 좋은 선물들을 구독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왜 카페가 마련됐죠? 카페에 회원이 되셔가지고 저희 의견이 뭐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 맞아요. 본인도 틀리면 어떻게 얼마나 욕먹으려고 대부분 맞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또 저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덕소만을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이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도움을 받는 공간이 됐으면 해서 카페를 오픈했는데 거기 참여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약간 오늘도 우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